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13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네. 예, 저도 별일 없이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매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무슨 날이라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네, 탈북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번에 문경환 기자님께서 탈북자들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오신 걸로 아는데 네, 오늘 또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에서 만난 탈북자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예, 작년 말에 네. 신흥리 황선 통일 토크 콘서트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아주 사회적 논란이 됐고 지금도 뭐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네네. 네, 이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신은미 황선 얘기에 틀린 점이 없다. 네. 어떤 사람은 또 신은미 씨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 읽어봤대요. 네. 근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여러 얘기들이 논란이었는데 그 중에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쨌든 새쌍둥이를 이제 출산할 때 그 평양선언에서 낳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엄청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임산부도 새쌍둥이를 낳을 때 되면은 헬리콥터로 와가지고 이제 임산부를 싣고 가서 평양선언에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아, 네네. 이게 사실이냐. 이게 물론 이제 몇 명 그런 사례가 있긴 있겠지만 네. 모든 새쌍둥이 임산부가 다 헬리콥터로 날르고 이러지는 않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네네. 발끈하면서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헬리콥터를 직승기라고 하는데 네네. 이 직승기로 전부 실어 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본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자기 동네에 새쌍둥이를 이제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낳을 때가 되니까 직승기가 날아왔대요. 네네네. 태우고 가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네. 회령에 들러서 잠시 쉬었다가 평양으로 날아갔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 친척 중에는 쌍둥이인데 새쌍둥이인지 알고 직승기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양까지 날아갔는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였다는 거죠. 그래도 뭐 선물 받을 건 다 받았다. 이런 이 사람 운이 좋았겠네요. 네, 뭐 개돈 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저는 주변에 새쌍둥이를 본 적이 없어서 네. 확률이 그죠. 그렇게 뭐 새쌍둥이 확률 낮죠. 쌍둥이도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새쌍둥이는 더 확률이 낮은데 어쨌든 새쌍둥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북한에서는 워낙 새쌍둥이가 이 길조다. 네. 나라가 흥할 징조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니, 생각해보니까, 네. 새쌍둥이는 뭐 요새 TV 프로그램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송일구 씨가 네, 키우는 거기가 새쌍둥이죠. 네, 대한민국 만세? 네. 네. 그리고 요즘 쌍둥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쌍둥이가 네.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뭡니까? 임신이 좀 어려워서, 네. 이렇게 인공수정하는 경우에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좀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보통 이제 평양선언 하면은 뭐 시설이 제일 좋다 뭐 이래서 네. 특권층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새쌍둥이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사실 그냥 일반 임산부들은 못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특권층, 일반인 이런 구분 자체가 없대요. 네네. 그래서 평양 주민들은 모두 이제 출산은 평양 상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네.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고난의 인군 이후에는 네. 굳이 평양 산원까지 가지 않고 동네 산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양 산원이 가장 좋은 시설은 맞는데 네. 이게 원래 자기가 진찰받던 병원에서 그냥 낳는 게 더 편하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잘 아니까. 네. 그래서 편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굳이 평양 산원까지 안 가고 자기 동네에서 낳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사실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면, 네. 심장에 남는 사람? 이런 게 북한 노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북한 찬양한 노래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죠. 이 노래 불렀다가 뭐 북한을 찬양했다. 네. 논란이 됐는데. 네. 일단 그 노래를 모르는 탈북자는 없었어요. 유명한 노래네? 예, 네. 북한에서는 아주 유명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은 노래 가사를 봐라. 정치적인 노래가 아니다. 네. 이게 왜 도대체 문제냐? 다들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곡으로 다들 그 노래를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노래방에 이 노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수가 이걸 불렀어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관련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산 걸로, 한국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 말고 몇몇 노래들. 예. 그러면은 그 가수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벌써 근데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좀 신기한 게 노래방 같이 갔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아, 예. 탈북자들하고 노래방 같이 가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이 탈북자들이 보통 되게 어렵게 살거든요. 생업에 쫓겨가지고 서로 모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한 번 이렇게 모이면 아쉬워가지고 늦게까지 어울려 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노래방에서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야 이게 뭐 다들 가수 출신인지 노래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 저 같이 못 가겠네요, 저는. 그래도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우와. 아니 그분들이 갑자기 노래방 딱 들어가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한국 대 북한의 노래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래 점수 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원래 노래방 점수는 노래 실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100점 맞았다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노래방 가면은 사실 북한 노래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무슨 노래 부르나 봤더니 다들 한국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부터 해서 최신 가요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저보다 한국 노래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혹시 좀 탈북자들 중에서 좀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분은 없으셨나요? 아, 제가 이제 만난 분들 중에 해외 파견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아, 해외 파견 근로자? 네, 러시아 벌목공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한 분이 있었어요. 아, 근데 러시아 나갔다가 북한으로 못 들어가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기사들 보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좀 여러 개 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혹시 얘기 좀 들은 게 있으신가 해서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해외 파견 노동자들 되게 열악한 조건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돈도 뭐 받으면 다 정부에게 뺏기고 뭐 그런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이분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해외 파견 간 건 80년대인가 뭐 그럴 거예요.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어쨌든 벌목공으로 갔지만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다. 기계로 일단 하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도끼로 나무 찍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해외에 돈 벌러 나가는 것 자체는 되게 부러워하는 거래요. 다들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좀 나갈 수 있도록 뭐 백을 쓰기도 하고 뒷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나가면 이제 보통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을 채우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다시 또 나가고 싶어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역시 가족과 떨어져서 일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사실 이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야 돈도 많이 벌어오고 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이렇게 북한보다는 덜 힘들고 뭐 이렇게 듣겠죠. 북한보다 엄청 힘들고 막 거기 가서 갇혀가지고 뭐 채찍질 당해가면서 일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인권유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일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한 기사는 해외 나가는 노동자들이 이제 없다 뭐 이런 유의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제 약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월급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한국에서도 이 회사 사장이 직원들 외부로 파견 보내면 벌어오는 돈의 일부는 가져가지 않느냐. 그건 마찬가지인 거다. 당연히 수입의 일부는 정부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월급을 전부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전부 가져간다. 그럼 누가 해외 나가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정작 북한에서는 여전히 해외 파견 나가는 거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는 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좀 약간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랑 달라서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그럼 혹시 좀 한국 정치 이런 상황 얘기도 좀 해보시긴 했나요?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얘기 물어봤는데 일단은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좀 얘기하길 꺼려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들 갈려요. 그래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여자가 대통령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통일 정책을 보니까 민주당이 더 낫더라 그래서 민주당 찍었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조명철이라는 분 있죠. 새누리당 비례의원인데 네. 탈북자 출신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뭘 했냐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자스민이라는 분도 있어요. 네. 필리핀에서 온 분이죠. 그게 네. 이제 좀 다문화의 상징으로 그냥 네. 한 명 띄워준 거 아니냐, 자리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조명철이라는 분이 탈북자들의 뭘 위해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본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로 일단 인천에서 만난 탈북자 이야기는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예, 끝이고 네. 다음부터는 다른 탈북자들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아, 다른 지역에서.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좀 못다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탈북자들은 네. 한국에서 동남아 노동자나 네. 이 제중동포, 조선족이라 그러죠. 네네. 이런 분들보다 더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극소수 탈북자들이 언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네. 사실은 묵묵히 어렵게 살아가는 탈북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탈북자들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렇게 사는 분들,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의 목소리를 소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좀 어렵게 산다? 네. 그래. 근데 사실 TV에서 보면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막 하고 나오니까 네. 약간 어렵게 산다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방송 나가는 거예요, 사실. 네.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탈북자 얘기를 좀 듣기로 하고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댓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멋있어라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남긴 글입니다. 네. 진보적인 북한 사이트들도 이제는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북자들이 본 북한도 북한이요. 네. 탈북자들이 본 북한도 북한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측 공고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대북비라 살포질이나 해대는 탈북단체 인사들과 종편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욕하는 나쁜 악질 탈북자들을 빼고 고향이 그리워 울고 있는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그러더군요. 네. 어서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면 선량한 탈북민들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 서로 얼싸안고 울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이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해서 그 탈북자분들이 북한에 바로 올라가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신들의 의지 아닐까요? 실제로 이제 뭐 6.15 공동선언 그 이행이 더 전면화되고 뭐 남북관계 더 좋아져야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산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하면 우리가 한국전쟁 때 막 헤어진 가족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북한에 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이산가족이다. 뭐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얼마나 슬플까.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이 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들을 안 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근데 안 보면 그만이고. 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4월 13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